자, 우리 오늘은 대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측의 영역이 있고 대응의 영역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를 들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 여기서 사면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사면 그건 이제 전형적인 예측일 거고, 대응이라고 한다면 이게 아직 앞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이제 우리 앞눈을 알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기회를 더 살린다던가 리스크를 줄인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제 발맞춰 나가려는 생각은 대응의 영역일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잘하려면 결국은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애매하잖아요. 그 대응이라는 게 뭐야? 결국은 주식이 오르면 벌고 떨어지면 잃는 건데 잘 대응을 한다는 거는 따지고 보면 그 예측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고요. 회의적이진 않더라도 나름 대응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뭐냐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 좋았어, 거래량도 붙었고 장대항공 솟았네, 들어가자. 근데 다 들어가진 말고 좀 한 3분의 1 들어갔다가 적당히 떨어져서 뭐 15,000원 정도 건드리면은 또 3분의 1 들어가고, 또 떨어져서 뭐 14,000원, 14,000원 정도 되면은 그때 나머지 채워서 그렇게 비중을 채워 나가자.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적당할 때 수익 내고 나오자. 혹은 더 떨어지면은 그때쯤에는 손절을 고려해서 일부 손절을 하고 더 내려갔을 때 그 손절한 부분을 다시 채우자. 이거 이제 많이 들어본 논리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거고, 이게 따지고 보면은 비중 관리, 그리고 뭐 그 나름의 그 안에서의 템포 조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평단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들어가는 대응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을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식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뭐 따지고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주식을 좀 잘못하고 있어서인데, 오늘은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좀 투박하게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기준점 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대응을 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드리는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저희가 기준을 좀 세워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도 그렇고 어니스트님도 그렇고 이런 좀 큰 틀에서의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은 거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간단한 개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올라가는 이런 흐름 보인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거든요. 주가가 이 정도 갔었을 때 내 포지션을 이 상황으로 이렇게 꼬리 물고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었던 주가 빨간색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은, 그러면은 나의 포지션도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보고 나서 행동한다, 이게 대응이거든요. 이거를 실전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간단하게 여기서 무언가를 시작해봤다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1000만원 정도 있다, 이렇게 상황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500만원을 한번 샀습니다. 이때 1000만원 있으면은 나 500만원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지면은 300만원 사고, 더 떨어지면은 200만원 사야지,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요 정도를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찌 보면 대응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결과를 내는 데는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300, 300, 400, 200, 200, 600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3분할이 나쁘다가 아니라 좀 이런 단순한 대응이 문제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네, 제가 말하는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 500 가지고 이 비중 안에서 돌릴 수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500만원어치의 비중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500만원을 18,000원에 정확하게 한 번에 딱 꼽아가지고 500만원어치 사야지, 이렇게도 되겠지만, 매매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500만원어치 살 때도 18,000원 기준으로 조금 비싸게 산 비중이 있고 조금 더 싸게 산 비중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아래는 이 비중을 구성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주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을 구성하는 비중에 따라서 요거를 돌리는 건데, 저는 그냥 전진한다 후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에 가격의 비중을 팔아주고 아래서 다시 사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확보한 비중을 팔아주고 어쩔 때는 다시 비싸게 사주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 평단이 이 행동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18,000원에 있는 이 500만원을 가지고 이런 흐름이 나왔었을 때 여기서 300만원을 만들어요. 200만원 판 거죠. 그러고 나서 얘가 주가가 지금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주가가 이 정도까지 왔어요. 뭐 22,000원 정도 온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기서 다시 500을 만든다면, 그럼 300에서 500 됐으니까 200 산 거죠. 그러면은 내 평단은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주가는 여기 있지만 보고 나서 행동해도 나는 항상 수익인 상태로 이 평행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보고 나서 행동하면은 나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700이 될 수도 있죠. 그래도 주가는 여기 있는데 내 평단은 밑에 있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이 떨어지면은 이 추세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는 이런 부분을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럴 때는 여기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있죠. 주가의 흐름은 변화하는데 내 평단하고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 여기서는 다시 재정비를 하겠죠. 재정비를 할 때는 이때는 기본적으로 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완전히 포지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 팔고서 0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일부만 남길 수도 있고 주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변화할 때 확실한 포지션 변화를 주는 거고, 그 전에는 그냥 대응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상태, 이런 정도가 되게 되면은 만약에 대세 상승이나 급등하는 상승이 나올 때 정말로 큰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 형태의 컨트롤이 되고요. 그래야지 일단 수익을 잘 낼 수 있겠죠. 여기서도 당연히 좋겠지만 다른 대응을 보게 되면은 하락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건데 500에서 300이 됐죠. 근데 이거는 상상이었으니까, 근데 현실에서 실전 흐름에서는 이게 빠졌어요. 이 밑으로. 이때도 500에서 300이 되고 나서 빠지는 거를 봤잖아요. 먼저 보게 되잖아요. 난 300 남았는데 빠졌다. 그럼 200 팔았던 거를 이 아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잖아요. 나는 내가 산 것보다 아래서 살 수 있는 거겠죠. 아까 말했었던 대로 이 내 비중을 구성하는 게 있는데, 내 비중 구성하는 거에 윗가격에서 팔았으면은 이거를 다시 이 아래 가격에서 채워주는, 이렇게 하면서 평단을 낮춰주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여기 부근에서 200만 원을 이렇게 사주게 되면은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사주면서 평단은 낮아지고 이러면서 컨트롤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500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시 올랐었을 때 300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 똑같은 행동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500 여기서 사고 여기서 다시 500을 만들었으면은 이만큼 평단이 내려온 거고, 내 평단이 한 요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살 수 있는 거는 다시 이 정도에서 살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평단이 내려와 주고 여기서 500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평단은 계속 내려오는데 비중은 그대로 있고, 요 상황 속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평단 쭉 내리는 동안에 내가 손실 봤을까라고 하게 되면 손실 본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수익 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를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대응의 어찌 보면 기본 같은 거, 아까 3분할 얘기했었는데 이런 경우 있거든요. 18,000원에 시작했어. 여기서 500 사야지. 여기서 똑같이 500 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한 16,000원 정도에서 추가로 300 사야지. 14,000원 정도에서 200 사야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서 1,000만원 내 돈 다 쓰고서 평단도 그냥 애매하게 16,000원 정도에서 물려있는 상태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분명히 같은 종목의 같은 파동인데 수익 내면서 500만원에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컨트롤을 했으면 500만원의 평단도 16,000원보다 안 될 거예요. 16,000원 아래에 있을 겁니다. 그럼 더 좋은 상황, 1,000만원 돈 다 쓰고서 16,000원에 물려있는 상황, 이거는 분명히 두 개는 다르잖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 나오죠. 내가 여 안에서 돌릴 수 있는 만큼 돌렸는데 더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내가 가진 현금을 플러스 알파로 사용해도 됩니다. 왜냐, 이때는 확실하게 낮은 가격에 비중을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채우게 되면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차이를 느끼는데, 다들 낮은 가격에 잘 살려고 하는데 너무 빨라요. 그래서 돈을 빨리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돈 다 쓰고 빨리 물려버리는 상황이 대체로 큰 문제인 거고, 내 돈에 대한 체력을 확실하게 키워주려면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돌릴 줄 알고, 그랬는데도 그것마저도 무너지게 됐었을 때 여기서 추가 현금을 사용하는 게 가격적인 메리트도 확실하게 생기는 거고, 돌릴 비중도 커지는 거고,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렇게 지나가서 이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이 A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간신히 본전 탈출하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말한 대로 한 사람을 B라고 해볼게요. B의 상황은 이 상황이 수익권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 수익권에서 만나는 거는 제가 맨 앞에서 설명했었던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는 요 상황하고 완전히 똑같아지는 상태로 대응을 해주면 돼요. 이쯤 왔으면은 내 평단은 14,000원에서 12,000원 사이 그냥 여유있게 13,000원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쫓아가면 되거든요. 점프 뛰면서.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결정적으로 주식에서의 차이, 그런 거 있죠. 뭐 되게 흔한 말입니다. 주가가 좋을 때, 잘 나갈 때 내 비중도 커질 수 있어야 된다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 3분할 그냥 단순 추가 매수, 분할 매수를 대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떨어질 때는 비중이 높은 건 맞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순간에는 비중이 항상 부족합니다.
자, 이거 만약에 쉽게 들리신다면은 다시 한번 들려보시고 한 3번 정도 들려보시면 돌려볼 때마다 짚어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저도 지금 막 다 정리는 안 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응이라는 걸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비중이 올라가는 거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계속 높이는 식으로 대응을 한다. 올라갈 땐 또 분할 매도를 해서 비중을 낮추는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비중이 어떤 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비중을 좀 유지하는 선에서,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비중이 막 계속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요 위아래 이 가격적인 것들을 통해서 순환을 시키면서 300 됐다 500 됐다 뭐 200 됐다 600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순환을 시키면서 비중을 초과시키지 않는 범위의 그런 행동이 필요하고, 그게 1차적으로 좀 돼야 올바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려면은 단순히 계속 한 방향으로 사거나 한 방향으로 팔거나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는 거야 될 거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팔기만 하고 내려갈 때는 사기만 한다 이런 거에서도 벗어나야 될 거고, 그리고 뭐 그거를 해서 계속 이제 떨어지는 주식도 다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니까, 특정 시점에서는 이제 플러스 알파처럼 그 비중을 초과시키는 그런 때도 있을 텐데, 그때마저도 저는 균형점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는 뜻으로 썼겠죠. 그쵸. 그런 게 돼야지 또 이런 상황에서도 이 비중이 유지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비중을 확대시킨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올라갈 때 덜덜덜덜 이러면서 이제 팔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비중을 계속 유지하는 선이니까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스크 관리와 수익 극대화를 비중의 확대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개념일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걸 되게 많이 못하니까.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또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올라갈 때 200 됐다 300 됐다 뭐 500 되는 거 막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막 이런 거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자연히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럼 가능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나가면 대응이라는 거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거의 막 반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물리는 거를 갖고서 하는 게 대응이야? 이런 데서 빨리 손절하고 더 좋은 기회가 있는 대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정말 적잖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손절을 대응이라고 또 생각을 하면은 이 말이 또 좀 귀에 안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 손절을 해서 손실을 줄인다 뭐 이런 거 다 이해는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어야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나한테 큰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칼 손절의 개념이 들어가면 그 보유라는 게 되게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하는 거를 주식이라고 딱 고정시켜 놓게 되는데, 거기서는 일단 한 단계 벗어나야 더 좋은 주식이 열리잖아요. 그럼 보유할 때 어떡하느냐예요. 좋은 주식을 보유할 때 어떻게 하느냐, 대응하라는 거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보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이외의 상황도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의 교정이 더불어서 될 거라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보유의 가장 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 종목이야 이렇게 가서 아름답게 올라줬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해,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상 단골 질문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놓고 보게 되면 여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대로 더 떨어진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차이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어떤 비중을 가지고 이 비중 안에서 원활하게 회전을 시키면서 이 상태로 버틸 수 있는 좀 체력과 이걸로 주가 흐름에 맞춰서 끌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전제가 됐었을 때 이런 것도 다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이는 제가 봤었을 땐 대체로 다들 뭔가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템포가 빠릅니다.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내 행동은 이 앞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행동이 끝나니까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뒤가 없는 거죠. 이 뒤가 나한테는 기회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이 뒤가 나오는 순간 망한 상황을 스스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이 뒤로 흘러가면은 이거 가격 이점 살린 매수 기회다. 왜냐,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이 파트를 A라고 하게 되면은 신규 매수자한테는 다 기회일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이거 저점 매수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같은 종목인데.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를 생각해 보시면은 쉬운데,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냐 없냐에서 결국엔 갈리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게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대응할 때 내 비중 안에서 순환시키는 거를 할 줄 알아야, 그러면서 전진 후진을 할 줄 알아야, 그러면서 평단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줄 알아야 결국에는 이렇게 잘 굴러갑니다. 오래 굴러가고 고장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6개월 넘게 걸리는 기간 동안의 예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지금 이것도 5개월이잖아요. 이렇게만 놓고 봐도.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봉 차트를 가져와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 원리는 본인이 3분봉 차트 보고서 하면 그냥 그게 되는 겁니다. 이 대응이라는 게. 이걸 꼭 단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있지만 단기간에 뭔가 좀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거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 기간에 그냥 하면 돼요. 이 기간에 그 대응하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하는 사람은 이 조금 더 압축된 그런 템포로 비슷한 맥락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저도 그런 매매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적으로도 많이 차 있기도 하고 그런 게 그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장기 투자하고 싶다, 스윙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늘 얘기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봉 차트에서도 그런 거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들을 얘기도 아니고 어떤 매매를 하든 본인이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우고 어떤 걸 선호를 하든 이런 대응을 이렇게 좀 그 비중의 순환 뭐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다 적용이 되는 얘기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서도 들어가면은 그냥 뭐 그런 장기 투자 배우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맞는 우리가 이제 애초에 포트로 짰었던 그 슬랏의 상황에 맞는 목적성에 맞는 매매를 할 뿐이고 그 목적성은 좀 다양합니다. 저희 클럽 안에 오셔도 좀 빠르게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매매도 배우고 좀 여유 있게 따라가는 그런 매매도 배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투자 방이 좀 따라갈 수 있게 편하게 구분도 해놨고 뭐 그런 것들은 저희 공지사항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이해하고 보시면은 다르게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진짜 무턱대고 그냥 예측 매매를 하지는 않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주식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된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귀로는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아, 저런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거고 대응을 하는 거고 저희가 늘상 많이 말하는 템포 조절, 비중 관리, 평단 관리 이런 거 다 들어는 보셨을 텐데 그거를 자기식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좀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그래도 좀 바로 잡아드리고 싶어서 중요한 개념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실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해석의 여지는 따로 있겠지만 기준점은 하나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안에서 가격을 고려해서 순환을 시키는 아까 그림 그리셨던 거 그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은 그 개념 말고도 더불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었다는 거 그런 것까지도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은 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 댓글란에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공지사항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회비는 어떻게 되는지, 수익은 얼마나 날 수 있는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글하고 영상으로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놓은 게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